합법으로 에어비앤비 하는 거, 사업자 등록증 내기 너무 어렵죠. 주변 세대 동의 받기도 진짜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피스텔이나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 않고 그냥 에어비앤비를 불법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그렇게 해서 7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추가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것조차 안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그렇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숙소를 강제로 전부 다 삭제 조치한다고 메일이 와가지고요. 그 메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면서 오늘 컨텐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죠. 자, 항상 에어비앤비와 함께 호스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자, 저희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이용하는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이게 뭐냐면 그 외국인도 시민박업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구청에다가 하고 나면 나오죠. 이거를 의무화하기로 했대요. 아, 이게 의무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으면 등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에어비앤비의 숙소를. 갑자기 좀 바뀐 거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큰 변화잖아요. 그래서 상세 일정이랑 진행 방식을 공유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또 메일로 왔습니다. 24년도 10월, 그러면은 다음 달 정도죠. 다음 달에 이 에어비앤비 어플에서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그러니까 외국인도 시민박업 사업자 등록증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 제출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플에서 기능이 생긴다는 거죠. 이 시점 이후로, 그러니까 내년 10월 이후로 신규 숙소 등록은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서만 가능하다. 무슨 말이에요? 외도민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이제 10월 이후로는 신규 숙소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한 달 뒤부터는 사업자를 낸 숙소가 아니면 등록이 안 되게 될 거예요. 이제 에어비앤비 매물은 늘어나는 일이 거의 없겠죠. 늘어나는 추세가 되게 많이 눌릴 겁니다. 근데 이미 등록된 숙소의 경우에는 호스트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25년도 9월까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미 등록된 숙소의 경우에는 내년 9월까지만 등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정보를 제출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그 다음 해인 내년 10월 1일부터겠죠? 그 10월 1일부터 만약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외도민 사업자 등록증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런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삭제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다른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에서 온 거예요. 공식 자료예요. 이제 그러면서 에어비앤비가 대중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소식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공유 드리려고 제가 오늘 촬영을 해봤고요. 뭐 이거는 사실 근데 현상이죠. 이런 일이 발생한 거고,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에어비앤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시죠? 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33M2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 조치에 의해서 33M2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것도 되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화면을 좀 옮겨가지고 제가 칠판에서 좀 쓰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조치에 의해서 도대체 에어비앤비 시장과 33M2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일단 처음에 에어비앤비부터 한번 보자고요. 에어비앤비는 기존에 합법 시장이 있었고 불법 시장이 있었죠. 뭐 불법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많으니까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불법 매물들이 한 70%라고 치고 합법 매물들이 30%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에어비앤비 매물들이 있을 때 이거를 이용하는 고객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국인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있겠죠. 내국인과 외국인이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둘 중에 뭘 이용해요? 합법만 이용하나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그렇지 않죠. 둘 다 이용하죠. 둘 다. 그럼 내국인도 불법 매물을 예약할 수 있고 외국인도 불법 매물을 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불법 매물들이 언제 없어진다고요? 25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기존에는 내국인 수요든 외국인 수요든, 물론 내국인은 위홈으로 받는 게 맞긴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또 많이 받습니다. 원래 내국인 수요든 외국인 수요든 전부 다 얘네들 이 100%짜리가 다 먹고 있었는데 얘네들 70%가 없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모든 수요가 이 합법 매물들로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합법 매물들에 뭐가 올라가요? 예약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예약률이 올라가면 이 합법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저 같은 사장님들은 일 금액 또는 주말 금액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올리겠죠. 올림에도 불구하고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약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또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예약률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됐을 때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뭐죠? 피디님 혹시 따라 나오는 게 뭔지 아시나요? 다음번 따라 나오는 거? 예,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항상 뭐가 붙어요? 네, 권리금이 붙죠. 우리 아파트 가격 막 올라가면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피 주고 산다 막 하잖아요.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리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저는 에어비앤비 합법 시장은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언제부터? 내년 9월 이후로 이게 이런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합법 에어비앤비를 시도해보려고 해야겠죠. 빨리 어떻게든 내년 안으로는 선진입을 해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에어비앤비의 변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33M2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 에어비앤비의 격변의 변화 과정에서 33M2가 풍선 효과로 좋은 효과를 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내국인과 외국인이 이 모든 수요를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이 합법 30% 매물로 전부 다 몰리게 되었더라.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내국인은 이 합법 매물들의 예약률이 너무 증가해서 더 이상 예약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외국인을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내국인이 원래 에어비앤비나 위홈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와요? 33M2로 넘어오는 거죠. 일주일을 예약을 해도 이 에어비앤비 3일 예약하는 것보다 싼 거예요. 그러니까 33M2로 수요가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33M2의 내국인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또 이 에어비앤비의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외국인들, 이용하는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현지 정보들 중에서 꿀팁 같은 거 알고 있으면 막 얼마 할인되고 이런 거. 우리 여행 갈 때도 무슨 할인 코드 같은 거 집어넣으면 한 3만 원 할인되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꿀팁들 잘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외국인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돌 거예요. 저도 그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커뮤니티에 33M2라는 어플에 대해서 분명히 돌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그 외국인 현지 카페 같은 데서 33M2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면 에어비앤비보다 몇 퍼센트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여행 꿀팁 정보들이 돌 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실험해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카페를 찾아서 제가 일부러 그런 그 소식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33M2 매물로 들여보내는 거, 그렇게 링크로 유입시키는 거를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33M2의 외국인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의 격변의 시대를 거쳐서 33M2가 풍선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외국인들이 진짜로 이 33M2를 이용을 할까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여행 꿀팁이라고 뭐 알아도 그렇지 외국인들이 이용을 할까요? 그리고 33M2로 외국인 받으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내가 어떤 한 공간을 빌려서 이거를 내국인한테 빌려줬어요. 내국인한테 빌려주면서 이거를 전대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일시사용 임대차라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민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받아들여져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된다? 이 외국인이 되었을 때 외국인에게도 일주일 단위로 빌려주면서 이 사람이 결국에 관광 목적으로 와서 관광 목적의 숙박을 하는데 나는 일주일 단위로 빌려줬기 때문에 전대업이라고 우긴다? 그거는 조금 법제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국인에게 1, 2주 정도를 빌려주면서 이거를 전대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통용될 수 있다. 근데 내국인이 아니라 관광을 온 외국인, 관광 목적인, 그래서 숙박 목적인 외국인한테 이 공간을 빌려주면서 이거를 전대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률적으로 이거를 합법이라고 볼 것이냐, 사업자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전대업이라고 볼 것이냐, 일시사용 임대차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법제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 불법인지 모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에어비앤비가 엄청 핫해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에어비앤비가 권리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에서 나오는 수익도 되게 많아질 거고, 에어비앤비의 권리금이 올라간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에어비앤비를 해야죠. 네. 에어비앤비 조금 더 33M2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사업인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대부분 뭐예요? 초보자, 그쵸? 공간 대여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초보자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부터 처음부터 합법 에어비앤비 매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쵸? 그리고 공간 대여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에어비앤비 사업을 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당장에 에어비앤비를 할 수가 없으니 실력적으로도 좀 부족하니 훨씬 더 간단한 사업인 33M2를 이용을 해서 공간 대여 사업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경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33M2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이 돼서 내년 1월부터 9월 전까지 해서 내가 꼭 합법 에어비앤비를 한 개 호점을 오픈을 한다, 이렇게 좀 목표를 잡으시고 스텝별로 밟아가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3M2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33M2를 한 2~3개만 하고 나면은 에어비앤비 진행할 때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꼭 아주 쉬운 사업인 33M2 레벨 0단계의 사업부터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상 이렇게 시장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정책도 바뀌고 시장 상황도 바뀌고 수요와 공급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기보다는 일단 그 시장에 뛰어들고 그 시장에서 계속 트래킹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시장이 바뀔 때 바뀌는 걸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바뀌네 라고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 현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는 것들을 계속 저는 트래킹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트래킹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장 상황과 그리고 그에 맞는 저만의 생각들, 저만의 대처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렇게 좋은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적금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